미국과 이란 협상, 그리고 6월 10일 CPI, 그리고 6월 18일 캐비넛이 첫 FOMC, 이것만 쳐다보고 있죠. 정부랑 연준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진짜 주체는 정부도 아니고요. 연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주체입니다. 이런 구조가 바뀐 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유동성 공급자는 정부 연준에서 빅테크로 이동 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 우리 코시경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작년부터 지겹게 듣던 얘기야. 작년, 재작년. 제가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 때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들, 시장이 작동하는 것들이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든 정부 때랑 트럼프 정부 때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 정부 때 2024년도에는 어땠냐면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내가 국채를 얼마나 찍어요? 그 돈이 시장에 얼마나 나옵니다. 그게 관점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장이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계산이 됐어요. 9월 달에 빠지겠네요. 9월 달에 오르겠네요. 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뭐 자금이 흡수되겠네요. 이 공식이 허용이 되는데 트럼프 때는 안 돼요. 왜 그럴까? 바이든은 정부랑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고, 트럼프 때는 정부와 연준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민간 기업들, 은행들, 얘네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요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나 공급이 될지, 관세 수익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투자를 얼마나 받을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국채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걸로 해서 뭐 가격이 뭐 떨어지고 이런 걸 예상할 수 없다. 그거를 우리 배웠었죠. 그럼 봅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누가 좀 중요해졌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지금까지 시장에 돈을 푼다, 소방수 역할을 해왔던 게 누구죠? 미국 정부와 연준이에요.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연준이 돈을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월 18일이야. FOMC죠? 캐비넛이 첫 연준회의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니까 금리를 내려줄지 돈을 풀어줄지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혹은 올리진 않을지 걱정되고. 그리고 6월 10일 미국 CPI, 미국 정부가 돈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으면 연준도 그렇고 힘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표들은 트럼프 정부 혹은 연준 이 두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얘네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빅테크 기업들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동시에 두 가지가 터졌는데 6월 1일 날 알파벳 구글이 850억 달러, 800억 달러인데 늘렸어요. 잘 팔려서. 이게 뭔 뜻이냐면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서 돈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앞으로 우리 AI 투자할게. 우리 주식 더 찍어서 팔아줄 테니까 그 주식 사줘. 싸게 줄게.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돈을 구한 거예요. 원래 예상이 800억 달러나 하여튼 잘 팔리니까 850억 달러까지 늘린 거예요. 원화로 110조 원이죠. 어마무시하게 돈이 빨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또 들어갔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여러분들 워렌 버핏 뭐 코카콜라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주 얼마 전에 뭐 다 100% 매도했지만 이런 거 아니면 안 사요. 워렌 버핏은. 안전한 거, 옥시덴탈, 원유, 진짜 필요한 거, 병목 자산들. 그런 거 아니면 안 산다고. 근데 이번에 구글에 투자했다는 건 애플 이런 것만 투자하던 워렌 버핏이 구글에 아무리 CEO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센세이션한 거죠. AI 투자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알파벳이 850억 달러 시장에서 현금 조달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일까요? 자, 무슨 상관일까? 알파벳이 850억 달러 유상증자 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 메타도 한대요. 메타도 돈을 조달한대. 주식 찍어서 유상증자 하겠대. 여러분들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들어볼게요. 원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자사주 매입은 뭐냐면 지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소각한다고 하죠. 현금이 남아.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거야. 우리 국내 주식으로 따지면은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으로 따졌을 땐 신흥국이잖아요. 한국이. 미국을 못 따라가잖아. 자사주 매입해줄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고 양도하는데 세금 많이 나올 뿐인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야지. 그게 한국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근데 최근에 이번에 자사주 매입한 거 발표가 나온 걸 봤는데 자사주 매입이 줄었어요. 0으로 줄었어.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알파벳이랑 메타랑. 알파벳이 분기마다 150억 달러 매입을 했거든요. 메타는 130억 달러.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4사 합치면은 분기마다 수백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요. 근데 자사주 매입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사주 매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I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된다. AI 캐파를 늘려야 된다. AI 캐펙스 계속해서 늘리는 거예요. 자본 지출 늘리는 겁니다. AI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살 때가 아니야. 자사주 매입할 때가 아니야. 어차피 AI 투자해서 경쟁에서 앞서가야 돼. 그러면 나중에 주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구글이 이번에 850억 달러 유상증자 한 거 돈을 조달받았죠. 돈을 조달받은 이유가 뭘까요? 현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알파벳 1분기 매출이 1099억 달러 나왔거든요. 알파벳 1분기 매출이 너무 잘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나왔어요. 돈도 잘 벌고 현금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돈을 조달 왜 받았을까? 두 가지예요. 지금 내가 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이라 생각을 했던 거 하나. 그럼 이거는 좀 부정적이죠. 앞으로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현금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가면. 뭐 스펙스 IPO도 있고 뭐 또 오픈 AI, 클루드 AI 얘네들도 IPO 하면 걔네들도 빨리 들어갈 거니까 현금이 부족할 수 있겠네. 그럼 빨리 내가 지금 자금 조달을 받아야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한 가지 더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빨리 AI 투자하자. 우리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 공급하고 계약 맺자. 저는 두 가지가 다 작동했다고 봐요. 그럼 한 가지는 AI 투자. 나머지 한 가지는 자금 조달이 지금 가장 제적이라서 최적의 시기라서.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구글이 이번에 돈이 많고 돈을 잘 버는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을 땡겼어. 돈을 땡겼어. 그러면 AI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럼 AI 투자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그냥 단순히 구글이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50억 달러로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같은 1,000조 원이라도 그 돈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천차만별이겠죠. 내가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 해당 기업만 올라요. 물론 부수적으로 좀 다른 기업들 AI 섹터도 얘네들도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자사주 매입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들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다른 주식이나 채권으로 들어가는 자산시장 안에서만 이게 돌아가는 폐쇄된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구글이 850억 달러를 AI에 투자를 해. AI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짓는데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노동자분들 임금 줘야죠. 월급 줘야죠. 근데 노동자분들이 밥도 먹어야겠죠. 주변에 소비가 일어나면서 외식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이분들 잠도 자야지. 단기 렌트 해야겠죠. 그러면 숙박업까지 다 들썩일 수 있겠네요. 이게 뭔 얘기냐면 구글이 850억 달러 증자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AI 센터, AI 기업들한테 AI 섹터에 투자를 한다는 건 미국의 실물 경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기존의 자사주 매입은 그냥 금융시장에서만 돌고 도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다 투자를 해서 그 돈들이 실물 경기로 들어간다고, 미국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를 발주 넣습니다. 가스터비 공장을 짓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만듭니다. 다 어디로 들어가요? 실제 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노동자들로 들어가잖아요. 월급으로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미국 정부랑 연준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돈을 풀었죠.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방 정부에서 뭐 소득으로 나가고 뭐 공무원들 월급으로 나가고 국민들한테 나가요. 근데 이 방법이 바이든 때는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트럼프 때는 다르게 나가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정부랑 연준이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정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란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트럼프 정부가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이란 협상이 안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요. 연준도 손발이 묶여 있어요. 트럼프, 연준 둘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막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주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자사주를 사지 않고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환경들을 본인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물 경기에 유동성을 넣어주고 있고. 여러분 재밌는 거 얘기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CDS 프리미엄은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료가 뭐예요? 자동차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럼 말 한마디로 CDS는 그 기업 혹은 그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부도 위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파란 색깔이
미국의 1등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고 이거는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에요.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더 높죠. 분홍 색깔이 위에 있죠. 엔비디아 밑에 있고. 그럼 부도 위험이 누가 높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 높게 본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보다 미국이 더 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기업이 미국 위에 있다고. 이건 하우스 방송에서 배웠다. 일론 머스크랑 막 그 트럼프랑 막 싸우면서 이제는 기업이 미국 그 국가 위에 올라가는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지금 한 개의 기업이 신뢰도가 미국의 신뢰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야 미국보다 반도체 하드웨어가 더 안전해. 이거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사거든요. 반도체는 사거든요. 근데 한국 국채는 안 사요. 원화는 안 사.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못 믿는데 삼성은 믿어. SK 하이닉스는 믿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7 기업들, 엔비디아 이런 애들. 미국 국방부 뭐 트럼프 정부 백악관 연준이 아니에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민간 기업들, 개인들, 기관들 얘네들이 넣어준다고요. 은행들 규제를 완화해줘서 넣어주고. 이게 지금 CDS 프리미엄으로 여실히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오라클이 30년 국채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30년을 국채 발행하면 많이 사요? 어쩔 수 없이 사기는 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죠. 50년짜리 나오면 안 사죠. 그거는 그 차이인 거예요. 오라클, 구글이 50년짜리 회사채를 팔면 팔리고 미국이 팔면 안 팔리고 그만큼 AI가 지금 시장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AI 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 중에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다 돈 풀고 있거든요. 알파벳, 메타. 돈을 걷어들이는 거지만 결국엔 다시 AI 재투자예요. 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야 너네 팬데믹 때 돈 많이 벌었잖아. 우리 정부 때는 써라. 돈 좀 써라. 이런 얘기 하죠. 일부러 부추긴 것도 있어요. 정책들이.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주체는 총 3개예요. 빅테크, 연준, 정부. 연준이 돈을 못 푸네요. 시장에 돈이 안 나오네요. 땡, 틀렸죠. 2개 있어요. 미국 정부랑 연준이 지금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네요. 시장에 돈이 안 풀리겠네요. 땡, 틀렸습니다. 빅테크 있잖아요.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IPO 얘네들 그리고 알파벳 유상증자한 거 메타 640억 달러 한다고 하거든요. 얘네들 돈 합치면 얼마일까?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시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숫자가 풀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연준, 정부 이 3개의 주체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미국 AI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푸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주식이랑 코인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떤 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 3개의 주체가 한 방향을 보고 같이 풀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오르죠. 메모리 반도체 얘네들만 오르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뭐 비트코인 아니면 뭐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들 그리고 위험한 알트코인까지 다 오르려면 20년도 팬데믹 때처럼 선별적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오르려면 어떤 주체가 다 돈을 풀어야 된다? 연준, 정부, 빅테크. 얘네들이 셋 다 돈을 풀어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 있냐 물어보시면 전 오케이. 그럼 그게 지금 정부랑 연준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풀어야 되니? 어떻게 손발이 풀릴 수 있겠니? 뭐가 돼야 되냐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려면 돈을 찍는 방법이 있죠. 국채를 발행하죠. 근데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채 금리가 낮아야 돼요. 지금 장기채 금리가 너무 높죠. 국채 발행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막 이런 정책들을 승인을 안 해주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연준이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야 되고 긴축을 완화해줘야 돼요. 근데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가가 낮아져야죠. 그러면 물가가 지금 국제유가가 높고 물가가 높아서 장기채 금리가 튀고 그리고 물가까지도 높아. 요거를 해결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돼야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해야 돼요. 이러려면. 이거 된다 그러면 백악관과 연준도 어떻다? 손발이 좀 풀린다. 미국 빅테크는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중국 기업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돼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 세 개가 완전된다, 완성된다 그러면 주식 코인 시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왜 시장에 돈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스페이스X IPO입니다. 공모가 135달러인데 잘 팔렸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비트코인 팔고, 알트코인 팔고, 주식 팔고, 그 돈으로 스페이스X IPO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알파벳이 850억 달러를 주식을 팔아 제꼈네. 유상증자를 했네. 메타는 640억 달러 하네. 스페이스X IPO 저러지. 또 9월 달에 오픈 AI. 그리고 또 엔트로피까지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 수가 없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현금이 많이 딸리는 시기다. 부족한 시기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코인 시장이 막 훌쩍훌쩍이면서 흔들리죠. 근데 스페이스X IPO 좀 지나고 대규모 IPO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끼치고 좀 시장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다시 자금 환경은 괜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지금처럼 좀 약한 고리, 펀더멘탈이 낮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같은 이런 자산 시장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상장되고 나서 추이를 좀 봐야죠. 추이가 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로 또 자본 유입이 들어와요. 단기적이라보다 앞으로도 이럴 것 같은데 앞으로 자본 조달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AI를 통해서 경쟁은 계속해서 될 거고 미국 기업들의 캐펙스는 계속 늘릴 거니까. 근데 현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현금의 공급도 늘어나야죠.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경기 침체예요. 은행들 무너져요. 그럼 여기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 빅테크 기업들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정부랑 연준이 도와줘야겠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만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연준도 그렇고 정부도 도와줄 수 있겠죠. 캐비너 씨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그러죠.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6년도에 못 축소 못해요. 27년도에도 가능하면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하잖아요. 국채 팔잖아. 그럼 은행들 뱅크런 일어나요. 안 그래도 지금 AI 시장 때문에 자금이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준이 대차 대표를 긴축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벨센드 재무장관도 26년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AI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긴축은 아니어도 좀 양적 완화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QE는 아니라고 했지만 RMP를 다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정부, 두 번째 연준, 세 번째 미국의 빅테크. 근데 지금 정부랑 연준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빅테크 혼자서 시장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되고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좀 열린다 하면 정부랑 연준까지도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승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정부랑 연준이 풀려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일 겁니다, 여러분들.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